네, 안녕하십니까. 머니차트의 김선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시장이 좀 아리송하실 것 같아요. 이게 좀 가는 듯 했는데 다시 좀 꺾이는 좀 흐름이 좀 나와요. 제가 이제 어제부터 말씀드리지만 금융투자 쪽에 기관의 매도세 계속 보셔야 돼요. 어제도 한 1,800억 가량 나왔고 오늘 현 시간부로 2,500억 가량 현재 매도가 나오거든요. 이게 그 배당 수익 먹으려고 들어왔던 자금들이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직 계산을 대충 해보자면 한 7, 8천억 정도 더 나와야 돼요. 금융투자 쪽에서. 그래서 조금은 이 부분 우려스럽긴 한데 그래도 외인들이 물량을 좀 잡아주고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조금만 차분하게 좀 시장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이번 주나 다음 주 아마 한 초중반 되면은 정리가 끝날 거예요. 배당 수익보다는 이 주식 산 거에 대한 손실률은 적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주가는 일부분 상승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큰 문제 없이 우선은 이번 주 지나고 아마 이번 달 말에 FOMC 시작하는데 1월 31일부터 2월 1일이죠. 거기서 금리 인상 포인트 나오잖아요. 근데 그게 아마 거의 마지막 최고점 자리가 될 수 있어서 한 번 더 한두 번 할 수 있겠지만 폭이 크진 않을 테니까. 그래서 아마 시장은 꾸준하게 좀 돌아서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오늘은 어제 원체 조금 어찌됐든 좀 급등을 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쉬어가는 모습이 좀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추가적인 흐름은 충분하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코스피가 정배열로 돌아서는 그런 초입 구간이 오지 않았나, 마지막 바닥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고점 돌파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9월 말에 나왔었던 그 바닥 자리, 2,134포인트 자리가 깨지 않으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2,200포인트부터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정배열로 돌아서는 두 번째 바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. 그래서 시장을 조금 여유롭게 보시고 올라갈 거란 기대감을 가지시는 게 제가 볼 때 맞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은 오늘 시장을 좀 볼 건데요. 시장이 좀 약간 좀 불안해서 종목 선택이 상당히 좀 까다로웠어요. 그래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. 코리아 서킷부터 AS를 좀 해볼게요. 자, 오늘 장 초반에는 좀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조금씩 좀 밀리더니만 2.6%대까지 하락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. 어제 방송할 때가 12,800원, 900원 정도였던 것 같기도 하고 13,000원 좀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헷갈리는데 뭐 거의 비슷한 가격이니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추세에서 보건데요. 강조드리는 건 이거예요. 큰 그림에서 바닥을 좀 확인하는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되고요. 제가 이제 크게 열어놨을 때 차트를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. 2020년부터 해서 크게 바닥이 잡혔던 라인들 2021년까지 해서 이 그림 포착이 된다 말씀드렸죠.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이 자리에서. 이 자리에서 추세상으로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에요. 왜 그러냐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봤을 때 너무나 좋거든요. 3분기까지도 진짜 좋잖아요. 근데 4분기까지 너무나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지금 IT 관련주로서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게 뭐 외인들의 자금 여력도 충분하고 해서 또 국내 반도체 쪽에 뭐 정책적인 이슈까지 더해져 가지고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고 삼성전자가 바닥을 확인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급반등을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실적이거든요. 근데 사실 삼성과 하이닉스 실적 포인트는 약간 좀 우울하잖아요. 근데 DDR5 관련 쪽이나 뭐 기판이나 관련 종목들은요.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. 그래서 이 바닥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죠.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크게는 안 보고 바로 전 고점까지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어요. 그러면 여기 자리가 될 수 있겠죠. 16,000원짜리 돌파 가능성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DDR5 관련주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시장이 좀 괜찮고 종목이 좀 매수 대응 영역으로 온다면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. 그리고 코리아 서킷 말고도 심텍도 최근에 좀 다시 한번 자리를 찾아가려고 해요. 좀 이 하락 포인트 자체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. 실적은 정말 진짜 이게 말이 되나 할 정도로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거든요.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.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려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. 시간 싸움인 겁니다. 근데 시장은 제가 볼 때 올라갑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관련주 꼭 보유하고 계시는 게 저는
현실적으로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. 자, 그다음에 신세계가 추천을 드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었어요. 그리고 나서 며칠 좀 빠졌었거든요.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좀 주는 시도가 좀 다시 나와주고 있습니다. 신세계를 주목하는 건 이거예요.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3분기부터 실적이 돌아서기 시작했고 4분기부터에서도 실적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. 4분기 실적 확실하게 좋단 말이에요. 여기 바닥부터 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 자, 요 일시적인 이 흔들림 자체를 보시지 마시고 크게 보셨으면 좋겠어요. 전체 자리에서 이 흐름 자체, 여기 자리 자체가 바닥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. 바닥 인식이 강한데 차트를 펼쳐보자면 이런 흐름을 볼 수가 있거든요. 자, 여기 잡았지만은 2020년부터 바닥 이슈 자체가 바닥이 강하게 잡힌 라인 자체가 이 라인이에요. 네, 보시다시피. 그러니까 현재 가격대 부근 자체가 이 바닥 인식이 잡히면서 시도를 한다는 거죠. 여기에서 상승을 주면서 올라갔던 자리들이 뭐 예를 들자면 30만 원 이상 자리 눈에 보이고 25만 원대 이상 자리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. 자주 보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 하락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나오는데 작년보다의 실적 개선 사항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. 1분기, 2분기, 3분기, 4분기를 봤을 때 3분기보다 4분기가 양호한 실적을 또 보일 것이고 그에 맞춰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자리부터 해서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냥 약간의 좀 움직임 자체가 나와요.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더 많은 상승을 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 1차적으로는 여기 자리가 포인트일 겁니다. 한 24만 원 넘어가면서 25만 원 정도. 여기 돌파하면은 한 근처까지만 가더라도 수익이 10% 이상 올라가는 자리가 되거든요. 대형주 가운데서 10% 정도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었고 좋은 모습 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잘 보시고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리오프닝주들이 쉽게 안 꺾일 거예요. 이게 이제 엔터주로 넘어가고 화장품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퍼지는 거예요. 게임 퍼지고 가는 건데 약간 조금 중국에서 최근에 또 어제 오늘 시끄러운 이야기가 뭐냐면 중국을 통해서 입국하는 관광객들 보시면은 전부 다 음성 확인서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또 얘기가 나옵니다. 그로 인해서 또 중국인 쪽에서 불매 운동이 또 나오고 있는데 뭐 바닥인데 더 이상 불매 운동 한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. 그래서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. 좀 약간 시끄러운 부분이지만 잘 넘어갈 것 같고 좋은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신세계도 그렇고요. 뭐 백화점 중에서 제가 신세계를 제일 탑픽으로 보는데 현대백화점도 최근 추이에서 보자면 굉장히 바닥 라인에서 상승 시도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. 쫙 돌려 세우고 있거든요. 굉장히 이쁜 모습 잘 보여주고 있어요. 현대백화점도요. 큰 차트 열어보자면 이런 모습이에요. 많이 빠졌죠.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. 실적 좋아요. 그리고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현대백화점 좋아하신다면은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매수권에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서 박스권 약간 보이면서 오늘 상승 흐름 괜찮고 최근에 또 흐름 나쁘지 않았거든요. 이것도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을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. 그래서 백화점주들 관심 있게 보시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가 가장 탑픽이 아닐까. 그중에서 저는 신세계를 보는 것은 매출 폭이 크기 때문이죠.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에어부산 오늘 좀 빠져요. 근데 많이 빠지진 않아요. 원체 종목 자체가 이게 에어부산의 전체 차트예요. 상장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전체 차트 모습인데 완전 바닥에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. 잘 말씀을 드렸고 우선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뭐 잘 가다가 오늘 하루 조정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조정 자리 같긴 한데 거래량이 아직 죽진 않았어요. 근데 오늘부터 약간 죽어가는 게 눈에 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. 약간 꺾이죠, 거래량 자체가. 그래서 혹여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가다가 갑자기 확 밀릴 경우에는 그냥 수익 실현하시는 게 나아요. 항상 그렇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이번에 그 FOMC 끝나는 1월 말 2월 초에 끝나는 시점 그 전까지는 수익 날 때 그냥 챙기셔야 돼요. 근데 금리가 이번에 한 번 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더 가속화될 거예요. 저도 그 영향을 좀 봤거든요. 뭐 대출해 놓은 것들 다
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일전보다 이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100만 원 이상을 또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. 이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깔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기는 좀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찌됐든 시장의 움직임 자체는 경기 침체를 이겨내고 상승은 줄 거라 보거든요. 그래서 우선은 이번에 이제 FOMC 전까지는 해서 충분하게 조금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고 가져가시면 단기적인 상승 분명히 올 겁니다. 아셨죠? 그래서 우선 그 포인트까지 잘 보시길 바랄게요. 자, 그 다음에 YG엔터 볼게요. YG엔터가 완전 바닥을 확인했어요. 근데 상승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좀 답답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전체적인 추이상으로 봤을 때는요. 등락을 좀 거듭하다가 완연하게 돌아선 모습이 나와요. 이 바닥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섭니다. 그렇죠? 자,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. 제가 이제 라인을 잡을 때 고점의 고점 영역을 많이 연결해 보기도 하는데 얼추 이런 그림 100%는 아니지만 이 라인이 고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그 다음 자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. 여기 자리죠. 여기까지는 일시적으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. 보통 차트 추세의 자리인데 큰 문제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사실 YG엔터를 제가 좋게 보는 것은요. 남들은 이 부분을 안 좋게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. 양현석 대표의 문제, 소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나중에 봤을 때는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다시 전선에 뛰어들어서 YG엔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최근에 많이 잡힌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 리스크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11월 말에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11월 24일 기점으로 완전 바닥 찍고 올라가는 그 포인트가 나왔던 자리, 이 자리입니다. 그죠? 굉장히 완전 바닥이었어요. 여기서부터 말씀드렸고 잘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추이는 계속될 거라고 봐요.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쉽게 갑자기 밑으로 꺾여 내려가는 그림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. 신규 여자 아이돌 그룹도 그렇고 베이비몬스터 등이나 뭐 G드래곤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또 새 앨범을 발표하는 것도 그렇고요. 뭐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블랙핑크를 잇는 그런 계보를 잇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해요. 그리고 블랙핑크가 최근 들어서 이제 공연하는 게 원체 잘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매출 포인트 자체도 수년됐던 포인트가 4분기에 잡힐 거고 매출이 1분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요. 굉장히 좋은 실적을 또 기반으로 해서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. 자,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되냐? 기관들의 보고서가 나올 때 파시면 돼요.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대원미디어 한번 볼게요. 이게 요즘 움직임이 나와서 체크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추천드린 지는 좀 오래됐었어요.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 추천을 좀 드렸다가 약간 하자마자 꺾이긴 했었는데 다시 금방 제자리를 찾아갔거든요. 자, 전체 추세 자체는 이래요. 큰 바닥을 확인하면서 깊게 고를 판 다음에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그런 포인트를 좀 보여줍니다. 대원미디어가 올라가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봐요.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그렇지만은 캐리소프트 등도 그렇지만 이쪽 미디어 엔터나 관련 뭐 오락 뭐 이쪽 관련해서 아동 제품들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신규 상장한 종목들도 이슈가 좀 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흐름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하는데 추세가 완전 돌려 세웠어요. 완전 돌려 세웠으니까 너무 쉽게 꺾일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판단을 하고 꾸준한 앞으로의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좀 더 추이를 길게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시장이 약간은 좀 답답해요. 내일 시장이나 뭐 다음 주 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지켜보셔야 되는 시장이니까 급하게 덤비시는 것은 자제하시면 좋겠습니다. 고생하셨고요. 바로 이어서 이달의 위원님 만나 뵙겠습니다.